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창업 1년 차에 거의 한 30%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고, 5년 통계를 추적해보면 생존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창업하면 10명 이내가 5년 내에 생존하는 그 시장인데, 제가 이제 방금 생존이라고 했잖아요. 그 10명마저도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인건비 정도 겨우 버시는 거죠.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서울에서 창업하려면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 해서 뭐 웬만하면 좋은 자리에 어느 정도 근무하면 1억, 2억, 3억 정도 들어가죠. 그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난 은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라고 창업하시지만, 안타깝게도 90% 이상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작은 비용으로 혼자 할 수 있고, 생활비 벌어야 되잖아요. 그 이상을 벌 수 있고 또 꾸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창업이 가능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우 임소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네. 원장님이 이 왁싱샵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네. 처음부터 뷰티를 하진 않았었고요. 취미생사였어요.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기 병원 쪽 일보다는 뷰티 쪽 일이 더 적성에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뷰티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전향을 할 때가 벌써 14년, 15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때는 정말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배우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네. 비용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정보화 시대잖아요. 포털 사이트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낚시성 정보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왁싱 하러 오시는 분들, 뭐 어디 뭐 보고 갔는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아쉬웠던 점들, 그다음에 제가 배우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해서 아쉬웠던 점들,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현장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왁싱샵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을 현장감 있는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래요. 또 많은 또 고민도 했었고 시행착오를 했었기 때문에 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잘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왁싱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왁싱샵이 어떤 곳이죠? 뭘 하는 곳이죠? 네. 왁싱샵은 일단 채모를 없애는데요. 채모. 네. 몸에 있는 모를 없애는 데인데, 예를 들어서 눈썹. 네. 예전에는 이렇게 뽑거나 뭐 실면도를 하시거나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잡아서 왁싱으로 네, 디자인을 잡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면도를 네. 하시는데 너무 불편하시죠. 네. 그런 것들도 왁싱을 하시기도 그래요. 하고, 그 외에 여름에도 이제 털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미간상 보기 좋지 않아서 팔, 다리를 왁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긴 여름 되면 보여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제모를 하는 경우도 많고, 병적으로 네. 하시는 경우도 병적으로요? 있죠. 병적으로 말을 하면 조금 웃기긴 한데,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습진이 땀이 많이 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왁싱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미용도 있지만 일단 위생, 네, 건강 맞아요. 측면에서도 유익점이 한 점이 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비밀스러운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그쵸. 네. 비밀스러운 것도 하죠. 그런 고객들도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오시고, 생각외로 이게 비밀스럽다고는 했지만 사실 조금 인식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남녀 커플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요? 네. 같이 해요? 같이. 그렇군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걸 같이 하러 온다니. 비밀스러운 곳 어딘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수영복 입으면 비키니 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이제 여름에 이제 한 고객들도 많은데, 이제는 이제 상시하나 봐요, 그런 것들. 네, 상시적으로 하고, 예전에는 여름에만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자기한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도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 찍을 때도 왁싱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상시적으로. 자, 이제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 고객들도. 또 예전엔 젊은 사람들만 했는데, 이제는 저희 같은 중년들도 참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 이용 고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제 계속 커져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 비용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쵸. 뭐 딱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얼마에서 얼마 정도 예측하면 될까요? 이 창업 비용은?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6평에 창업을 하셨던 분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서울은 아니셨어요. 서울은 네. 아니셨는데 6평이라서 그 보증금이 300만 원에 네. 네, 월세 40만 원. 근데 사실 왁싱샵이라는 게 이렇게 큰 샵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6평만 내도 충분한가 보죠? 5평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럭셔리하게 하고 싶으면 샤워실도 완비를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추가를 하다 보면은 평수가 넓어지게 되면 창업 음.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은 이제 내가 가진 금액 내에서 음.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그래요. 와, 요즘 세상에 1,000만 원 갖고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있네요. 네. 보통 이게 이제 1층이 아니라 그 위층에 많이 하죠? 막 그분은 3층, 1층이셨어요. 1층에? 네, 그분 1층이셨고 네, 근데 보통은 2층, 3층에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보증금 말고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기본적인 재료들도 또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분 그거 다 포함해서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아주 저렴하게 잘 창업을 한 케이스죠. 그럼 저렴한 경우는 그렇고 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15평이나 10평 음. 기준으로 하신다고 네. 하면은 보통 2,800만 원 정도? 네, 2,800만 원에서 네, 3,000만 원 조금 후반대? 그 이렇게 3천 전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모든 업종들이 이제 기본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아까 뭐 6평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창업할 때는 뭐 몇 평 정도를 권하세요? 몇 평 정도 규모를? 10평 정도를 10평 내외? 권장합니다. 네. 10평 내면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작은 것들이 한 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왁싱샵을 하시기 전에 뷰티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초 창업자분들이 이 뷰티의 뷰자도 모르는 분들도 이 왁싱샵을 배워서 할 수가 있나요? 진입 장벽이 사실은 낮은 항목이긴 해요. 그래요. 그 커리큘럼이 또 굉장히 잘 돼 있고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항목이라서 네. 빠른 시간 안에 창업이 가능한 항목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뭔가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렇게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걸 교육받고 창업하기까지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격증부터 없는 네. 분이시니까 피부미용 국가 자격증을 따시고 네. 왁싱 교육까지 해서 음. 토탈 빠르면 3개월. 3개월. 네, 그리고 오, 이제 그래요? 개인차가 조금 있긴 하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네, 음. 창업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래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이건 기술 창업이니까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배우죠? 가르쳐 주는 데가 있나요? 여기서 가르치죠. 피부미용 국가 자격증부터 네. 왁싱까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가르치는 기간도 있는데 저희 임소연 대표님께서 이 왁싱샵 이 소자본을 할 수 있고 비교적 또 안전한 업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혼자 할 수 있고 그죠? 네, 직원 맞아요. 없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왁싱샵 창업에 대해서 우리 잉클에서 강의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만간에 올라갈 거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잉클도 다 40, 50대 대상이고 저희 단위TV도 연령층이 중년층인데 중년층들도 창업하기에 적당한 업종인가요? 괜찮아요? 어때요? 네, 너무 괜찮은 업종이죠. 제가 인식하기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그러진 않아요. 그 그래요? 샵에 내원하시는 연령층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찾는 선생님 연령층도 좀 다양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산부인과 근처에 있는 왁싱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원장님들보다는 약간 출산 경험이 있는 원장님들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령대가 샵에 내원하는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젊은 원장보다는 약간 나이대가 조금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와도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약에 왁싱하면 좀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있겠네요, 확실히.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 혼자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혼자서도 많이 하나요? 대부분 왁싱샵은 혼자서 많이 하세요. 그게 또 강점이네요. 네, 맞아요. 또 직원 뽑기도 힘들고 또 뽑아도 직원 요즘 인건비도 무시 못하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 직원 없이 혼자 할 수 있고 한 10평 정도 내면 가능하고 물론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 또 창업 비용도 뭐 적게는 아까 1,000만 원도 말씀하셨는데 뭐 한 3,0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한 10평 내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혼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화되면 월 비용 빼고 수입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좀 폭이 다양하겠지만. 조금, 네, 다양하긴 하지만 왁싱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눈썹이라든지 인중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하러 와서 은밀한 곳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달에 뭐 다 빼고 보통 적게는 200에서 네. 300 정도 순수익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순수익으로요? 네. 보통 이제 200일, 300일 이게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그쵸.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노동량인 것 같아요. 보통 맞아요.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 거죠? 이 기준이? 그것도 혼자 일하는 거고 음. 네, 자영업이기 때문에 네. 원장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원장님들 보면은 6일 일을 하세요. 네. 주 6일. 그럼 이제 2, 300 정도인데 내가 좀 더 단고객도 많아지고 좀 더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나요? 그쵸. 어. 그 이상을 기대하실 수 있죠. 제가 6일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풀타임이 아니에요. 네. 풀타임이 아니고 왜냐하면 원하는 시간대들이 있어요. 고객님들이. 네. 일을 하시는 요 시간 약간 빈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요때는 내 개발이라든지 음. 내가 업무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조금 몰려요. 음.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이 배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예약제도 많이 하니까 그 중간중간 또 내 시간도 활용도 맞아요. 하고 뭐 병원도 가고 은행도 가고 할 수 있겠는데 좀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300, 400, 500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저기에 이제 왁싱뿐만 아니라 뭔가를 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도 가능하죠, 수익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퇴자 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은퇴 후에 아이들 다 키웠을 때 생활비 한 300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선정이잖아요. 맞아요. 위치는 어떻게 보통 정하나요? 이게 소자본 창업을 많이 권장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메인 상권보다는 이면 도로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그 이면 도로 중에서도 입소문 난 카페들이 있어요. 디저트 카페라든지. 근데 그 주변으로 상가를 조금 알아보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입지도 중요하지만 잘한다고 또 소문 나고 하면 또 단골이 생기면 좀 입지가 안 좋아도 또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죠? 맞죠? 크게 네. 멀지만 않으면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치킨점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망했지만 아, 제가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 아침 새벽부터 문 닫고 나서도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40대 이제 초중반이니까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 일은 그 노동력 아니면 좀 뭐 일의 힘든 정도가 어때요? 숙달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뭐든지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숙달 되기 전까지 힘들 수 있는데 이게 딱 내 몸에 장착되는 순간 너무 편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서서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숙달이 되면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편안하죠 사실은. 그러면 크게 내가 이 일을 힘들리지 않고 이런만 생기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1인 샵이고 보통 하면 이제 손님하고 이제 단둘이 있게 되는데 좀 불편한 손님, 진상 손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분명히 그런 네.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근데 조금 이제 시기가 조금 바뀌어서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 비해서 그런 진상 손님들은 많이는 없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초창기 때는 어떤 손님들이 있었냐면은 이게 자기도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예약은 잡아놓고선 문자로 사진을 보내요. 사진을요? 무슨 네. 사진을? 민망한 사진을 보내죠. 의도가 네, 그래서 뭘까요, 그분은? 뭐냐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많은 털이 많은데 이것도 왁싱이 가능해요? 약간 이런 그래요. 것들도 되게 좀 민망하죠. 이렇게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추태스러운 손님은 이런 거죠. 저녁에 몇 시 퇴근하세요? 제가 마지막 타임 예약할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요? 약간 이런 고객님들. 그다음에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약간 컴플레인하는 것처럼 네. 뭐 간지러운데요, 뭐 따가운데요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제가 이제 문자로 뭐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죠. 저 어때요? 약간 그래요? 저 마음에 안 드세요? 약간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하시는 고객님들. 이 정도가 진상 고객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은밀한 부위 특성상 이제 성별이 다를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네, 이제 생리적인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조금 그거를 이렇게 즐기시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이게 당황하네, 약간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초보 때는 저도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진땀을 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아주 능숙능란하게 더 민망하게 만들죠. 그냥 그래요? 너무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남녀노소 이 왁싱샵을 이용하는 뭐 이유들이 다 다를 텐데 대체로 어떤 이유로 왁싱샵을 많이 이용하나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일단 보여지는 미용적인 네.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자기 만족도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커요. 자기 만족?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데는 보여지는 거니까 자기 만족 당연한 거고 그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은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왁싱을 받아보고 나면은 그 굉장히 아기 피부 같고 되게 좋아요. 정말 자기 좋아요.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 스스로 느낄 때.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좋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 위생.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라든지 땀이 많이 차시는 분들, 습진이 많이 생겨서 간지러운데 그런 부분들 왁싱하면은 특히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권장을 해요. 그래요? 네. 가서 이런 것들은 왁싱을 받으면 좀 많이 케어가 그렇군요. 됩니다라고 해서 권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하기 전에 네. 이제 많이 그래요? 병원에서도 많이 권장을 해요. 네, 왁싱 하고 오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항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뒤처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본인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고 나면은 확실히 원장님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좋아요. 간지럽지 않아요. 살 것 같아요. 위생에서 네. 정말 그건 네.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그래서들 많이 하세요. 정말 이유가 다양하네요. 너무 다양하죠.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왁싱 이 시장이라는 게 요즘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하락세거든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네.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 오프라인 학원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져 가는데 이 왁싱샵은 어때요? 이렇게 보시기에 시장에서 지금 아직 이 상승 추인가요? 고객들은 계속 늘고 있나요? 네, 저는 상승세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막 호기심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몇몇 사람들은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접하진 않았어요, 또. 그렇죠. 네, 대부분인지 모를 거예요. 네, 안 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시장성이 아직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되는 시장이죠. 그러게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미용실 가던 게 제가 젊었을 때 10대, 20대만 해도 젊은 사람 났었는데 중년들은 미용실 가는 거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가는 사람들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는 누구나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이 왁싱샵도 이제 누구나 가는 시절이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맞아요. 수요가 이제 엄청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도 미용실을 보통 가던 곳 한 곳만 가는데 이 왁싱샵도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통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골 고객도 많겠네요. 네, 단골 고객들이 많이 생기는 편이고 특히나 이동률이 적은 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 샵 저 샵을 다녀보세요. 고객님들이 나랑 좀 맞는지 어쩐지 다녀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맞는 왁싱샵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절대 이동을 하지 않아요. 네, 절대 이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냥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눈썹을 하나 그릴 때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눈썹 한 줄만 잘못돼도 하루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왁싱을 딱 깔끔하게 해주는 자기랑 맞는 그런 샵을 찾으면 절대로 단골이 되는 거고. 네, 이동을 하지 않죠. 그럼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이용 고객 중에 단골 고객은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꾸준히 오시는 분들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오시고 티켓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게 왁싱샵은 티켓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티켓을 해놓고 다닌다라는 거는 그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소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단발성 고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골 고객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 미용실 가듯이.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창업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위치가 좋아도 알려지지 않으면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데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쵸.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하다못해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홍보를 하려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 과정 중에 사진 찍는 것부터 사진 찍을 때는 어떤 자세가 있어요. 딱 자세. 네, 어디서 딱 찍어야지 그리고 뭐 체감은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외에도 이제 SNS는 저희 또 다른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임소연 원장님 모시고 왁싱샵 매력적이죠.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잉크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고 또 맨 마지막 질문. 내가 왁싱샵을 차렸다고 해서 고객이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홍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잉클 강의를 하실 때 이 왁싱샵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전후로 어떻게 홍보 마케팅해서 고객을 꾸준히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함께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만간에 올라갈 거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